해적에 유배지도 않은 말씀. 이곳을 유배지로 지정한다. 여기 주강원, 우리 지역의 뜨거운 소식, 핫한 강원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돌풍이 정말 심상치 않죠. 왕과 사는 남자의 파급 효과, 극중 배경이 된 영월 청령포와 인근 관광지에도 현재 번졌는데요. 청령포를 찾는 관광객이 전년 대비 무려 8배나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소식 오늘 이상걸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영월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이자 네. 1457 영월이라는 이 책의 저자인 동화작가 이상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신 이유를 처음에 또 말씀해 주셨는데 네. 1457 영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 책 네. 표지 장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책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기로 하고 왕과 사는 남자 영화 보셨을 텐데 네. 어떠셨습니까? 저는 2월 4일 개봉일 날 아침에 아내와 함께 영월 시네마라는 네. 작은 이제 영화관에 가서 함께 보았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가셨겠네요. 네, 제가 그래도 6개월 먼저 그 작품을 냈으니까 네. 그래도 좀 잘 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러 갔는데 제가 영월에 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화관을 꽉 찬 장면이 처음이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머리 희끗희끗하신 어르신들부터 또 이 12세 이상 관람가인데도 불구하고 네. 부모님 손을 잡고 온 아이들까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요. 이 작품을 내려고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장항준 감독님이 또 역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덕분에 영월 찾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하는 보도를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체감하시는지 영월 지역 주민분들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이제 군청에 있는 지인에게 들었더니 한 네. 8배 정도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1년에 영월군에 오는 관광객 수가 한 7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벌써 그 수를 다 채운 것 같아요. 대단하군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7, 8배 정도가 아니라 한 20배, 30배 정도의 느낌이에요. 예. 영월이 마치 명절처럼 차가 이렇게 많이 있고 북적북적거리고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처음이거든요. 80세 되신 어르신들도 지금 보면 자기도 평생 처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단종호 관련한 그런 아이템들도 많은 분들이 좀 판매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물론 기존에도 이제 단종과 관련된 물건들을 이렇게 만드신 분들이 계셨는데 네. 이 영화 이후에 단종이 드셨던 밥, 단종이 드실 만한 디저트 네. 그리고 왕처럼 모십니다 이런 이벤트들의 현수막을 지금 영월 읍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영화 이전에 단종에 관한 책을 먼저 내신 거잖아요. 네, 한 맞습니다. 6개월 먼저. 네. 영화가 성공하고 나니까 네. 좀 배 아프진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질문인데요. 지인들이 계속 전화가 와요, 요즘. 네. 이거 혹시 너 책 보고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오늘 지금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입니까? 제세를 하자. 그러니까 다시 그래요? 책을 찍자. 책을 지금 사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다시 책을 찍자라는 이제 제안이 들어왔고요. 더구나 이렇게 방송 섭외까지 들어오고 네. 보면 오히려 제가 영화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책 제세로 또 수입도 더 늘어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인터뷰도 많이 하시게 네, 되고 인터뷰 강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교직에 계신데 학교에서는 양해를 잘 해주는 편인가요?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영어를 엄치십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겠네. 네. 자 그러면 1457 영월 어떤 내용인지 좀 네. 소개 좀 해주세요. 1457이라는 건 이제 연도를 말하는 건데요. 그렇죠. 1457년이고요. 단종이 영월에 왔을 때가 1457년입니다. 그래서 네. 음력 6월쯤에 왔다고 기록이 되고 음력 10월쯤에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넉 달 계셨나요? 네, 4달 이제 지내면서 단종이 17살이었지만 어몽도는 그때 벌써 53이었거든요. 53살 나이가 정도. 꽤 네, 나이가 있으셨나요?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저도 한 30대, 40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처음 이제 집필하려고 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연세가 꽤 많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가상의 인물로 엄상욱이라는 이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어몽도의 손자. 네, 손자를. 네. 네, 그래야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신 거군요. 네, 초등학교 5학년들이 지금 딱 역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한국사. 그래서 마침 한국사를 배우는 아이들의 눈높이로 네. 네, 맞춰야 되겠다 해서 12살 그 손자의 입장으로 네,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개유정남부터 네. 이제 단종이 유배되었던 이야기, 그다음에 청령포에서 이제 관풍어로 옮겨지고 관풍원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수습해서 묻힌 이야기가 어몽도의 손자다 보니까 그 네. 옆에서 계속 지켜보는 입장으로 썼습니다. 아, 영화의 장면이 거의 다 들어있네요, 보니까. 네, 하지만 이제 영화에서는 마지막 장면이 단종의 네. 시신을 강에서 건지는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건 네. 그 뒷이야기가 더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갖고 계신 뒷이야기가 아주 무궁무진하시겠네요. 네, 이 책에는 이 뒷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예. 이제 건진 다음에 초겨울이니까 땅이 얼고 눈이 내릴 때거든요. 그렇죠. 눈이 내리고 땅이 안 파지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마침 양지 바른 곳에 노루 한 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노루가 앉아 있던 자리니까 이 땅이 단단하지 않고 물러서 그 자리를 파서 묻었다라는 영월의 전설이 있어요. 더 재밌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아마 장항준 감독님이 또 네. 이 이야기를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영화 초반에 보면 노루 사냥을 하거나 노루골이라는 네네. 명칭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영월에 가시면 그 장릉에서 보통 장릉만 보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장릉에서 도로를 건너서 조금만 내려가시면 노루 조각공원이 있어요. 장릉 노루 조각공원.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왜 갑자기 노루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노루가 이렇게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장릉 옆에 있는 이유는 그런 영월의 전설 때문입니다. 설화 그렇군요. 때문에. 네. 다음에 가면 꼭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네요. 같이 보십시오. 네. 네. 이 책을 발간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영월에서 살면서 다녀보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 말 듣기도 하고 또 요즘은 마을 교과서라고 해서 지역의 이야기를 3학년 교과서에 실기도 해요. 집필을 같이 하면서 어몽도에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이런 사람을 아이들이 저도 그랬지만 네. 심지어 영월의 아이들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침 지역에 영월에 같이 오셨던 작가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아, 이 이야기가 너무 좋은데 나는 못 쓰겠고 네. 제일 잘하는 작가님께서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용기를 내서 써보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우리가 알고 있던 단종의 뭐 또 다른 역사적 이야기, 네. 어떤 부분을 특히 네. 책에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세조실록에서는 그 단종이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네네네. 세조실록을 적었던 사람들은 다 정난 공신들이잖아요. 그렇겠죠. 난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니까 세조의 편이었죠. 나중에 241년 뒤에 숙종에 의해서 복위가 돼요. 복위를 단종이. 시키죠. 그때 이제 기록에 보면 단종이 이제 영월에 있을 때 관풍원이라는 곳에 있을 때 금부도사, 지금 의금부, 네, 금부도사 왕방연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사약을 내립니다. 네. 근데 내려간 기록이 있는데 이제 독을 먹고 이제 죽었다. 독약을 먹고 사약을 먹고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자살설, 네. 예, 독약 사약을 먹고 죽었다는 설. 그리고 하나는 또 같이 온 노비 중에 국노비 중에 복득이, 복득이 뭐 이런 두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노비가 왕이 시켜서 단종이 시켜서 내가 몸이 허하니 좀 뭐 닭 좀 잡게 그 밖에서 줄 좀 걸어서 당겨봐라. 네. 이렇게 속아서 이제 당겼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 부분은 좀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싶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조가 이 강에서 시신을 건져서 묻는 사람은 삼족을 멸한다 그랬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 명을 어기고 이렇게 의를 지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충의공이라는 이름까지 이제 받게 되거든요. 네. 아이들에 대해서 정의가 뭐냐라고 어려운 말로 하는 것보단 이렇게 옛 역사나 동화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단종에 대한 얘기, 영월에 대한 얘기가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걸 놓고 어떤 걸 빼야 될지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 단종이 이제 혼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네, 왜냐면 이제 차례대로 할머니가 소원나무가 돌아가시고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족 없는 이제 천의 고아로 알지만 사실은 6살 네. 누이가 있었고요. 경혜공주라는 누이가 있었고 영월 오기 직전에 결혼을 했던 정순왕후라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는 차마 여기에 다 실지도 못했어요. 이제 지면의 그랬군요. 관계상 사람들이 그럼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
따라간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영월까지 못 궁금하죠. 왔어요. 네. 이 지금 청계천에 가면 영도교라는 곳에서 헤어지거든요. 영영 이별하는 다리, 네. 건너는 다리. 청계천 영도교에서 헤어져요. 그리고 단종은 이제 영월에 와서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죽지만 정순왕후는 오래 사시죠? 네, 82살까지 네. 무려 단종이 이제 죽고 나서 65년이나 더 살아 계시다가 돌아가십니다. 단종 목까지 사신 거예요. 네네 그런 이야기를 더 담고 싶었지만 네. 차마 다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책 내용 속에서 꼭 좀 이 부분은 소개하고 싶었다 하는 네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일 이제 소개하고 싶은 장면을 아마 출판사하고도 회의를 했을 때 네. 아마 표지 장면인데 표지군요. 네, 92, 93쪽에 보시면 여기 책에도 보시면 이제 거긴 펼치면으로 이렇게 크게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표지에도 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청량포를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600년 이상 된 네. 역사를 가진 관음송이라는 관음송. 소나무인데요. 단종이 저 때에도 아마 저기 걸터 앉아서 이렇게 크게 뻗어나가는데 아. 그 사이에 앉아서 단종이 울거나 말하는 하소연을 보고 볼관자, 네. 소리 음자, 들을 음자 해서 보고 들었다라고 해서 그랬군요. 관음송이라는 아주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만나는 장면이 그래도 좀 외로웠을 단종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았습니다. 네. 영화 보시면서 뭐 내 책의 주인공과 영화로 표현되면 어떤 인물이 좀 배역에 맞을 것 같다 이런 네네. 생각을 해보셨는지. 어몽도가 벌써 53이라는 나이였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무겁고 진지한 느낌으로 다루었거든요. 유해진 배우는 처음에 너무 촐랑거려서 그렇죠. 주변에 계신 같이 영화 보시는 할아버지도 수근수근 되셨어요. 네. 그런데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더 진지하고 네. 무거운 분위기가 저는 다른 배우가 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네. 잘 표현한 것 같고요. 영월의 인기, 단종이 주목받고 있는 거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영월에 있는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도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월이 많은 사람으로 활성화된 적이 있었냐 이럴 네. 때 뭐 군청이라든가 또는 민간에서도 그렇고 많이 조금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책을 쓰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 상품들은 요즘 굿즈라든가 이렇게 네. 뭐 상품들 그냥 재미로 사는 것들은 많은데 책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워서 이런 관련 작가님들이 계셔요. 또 이제 아까 네. 제가 원조가 아니야 했는데 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그렇군요. 작품을 쓰신 분들이 많아서 네. 그런 것들을 단종과 관련된 또는 어몽도와 관련된 책들을 만든 코너 같은 것들을 하나 네.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도 있었고요. 또는 지금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 디저트 가게에 사는 것처럼 네. 단종과 특화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영월에서만 와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개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청량포에 달이 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네. 네, 청량포는 배로 건너야 제맛입니다. 그렇죠. 꼭 배를 타야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영월뿐만 아니라 도내 곳곳에 역사적 인물과 관련 장소가 많은데 네. 다양한 방법으로 좀 재조명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4월 달에는 단종제가 있고 네. 단종문화제가 있고 10월 달에는 김사카 축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궁예도 사실 영월에 살았던 적이 있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르잖아요. 파고 파다 보면 사실은 무궁무진한데 네. 지금 이런 인문학적 소양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개발이 덜 된 게 아닌가. 저희는 단종문화제가 올해 59회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너무 우려먹어서 사골처럼 우려먹어서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컨텐츠를 찾자라고 했는데 요번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래도 가져가야 될 콘텐츠는 계속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걸 많은 영월 국민들이 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콘텐츠도 개발하고 상품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더 많이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월 단종제가 이제 곧이잖아요. 네네.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열립니다. 장한준 감독하고 배우들도 찾는다고요? 일단 기사를 보니까 첫날 장항준 감독님은 오신다고 확정이 된 상태고요. 다른 배우님들도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의미 있는 단종제 만남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작가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작품이 어떤 게 있을까? 네. 어떤 모범적인 인물들을 소개할 수 있을까가 제일 관건이에요. 그래서 역사 소설 동화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창작이면은 내 머릿속에서 지어서 하면 되는데 역사다 보니까 저도 공부를 하면서 써야 돼가지고 네. 우리가 몰랐던 인물들을
아이들에게 소개해주는 매니저처럼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책 꼭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역사학자, 좋은 동화 작가가 될 것 같아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걸 선생님이었습니다. 네.